시작할게요. 전 울리는 거 모르겠다 하니까. 소리가 작게 들린다고? 더 크게 얘기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내용은 똑같아요. 네. 참고요. 시작할게요. 각각의 차이가 좀 있네요. 스스로 세팅을 만져보시길 바래요. 저희는 범공용 세팅입니다. 시작합니다. 먼저 달에 처음이니까 일정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소개 먼저 해드리고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G마켓에 처음에 들어오시면 이제 요 화면에서 처음에 들어오시면 이제 맨 아래 판매자 교육센터를 선택할 수 있어요. 아니면 ESN 플러스에서 선택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선택하고 들어오셔서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기획전 형태의 페이지예요. 거기에서 뭐 유튜브 바로 가기도 있으니까 가셔갖고 좋아요나 뭐 구독 이런 것도 좀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그리고 아래쪽에 또 쭉 내려와 보시면 이벤트 관련한 내용이 쭉 있는데, 이거는 강사들이 이제 그 라이브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절차나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도 채팅창 보시면은 링크 하나 이렇게 남겨놨죠. 출석 체크 이벤트 어떻게 해갖고 이런 거 이제 참여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이제 광고성 임원이 3만원씩을 전달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CPC 광고 하시는데 사용을 하시면 돼요. 10월 라이브 일정 쭉 보시면 오늘 시작이죠. 항상 2시에 시작이 돼요. 이번에는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화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커리큘럼 자체는 보통은 이제 판매할 때 한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프로세스를 그대로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쭉 따라와서 한 달 정도 같이 참여를 해 보시면은 창업을 하시고, 지마켓 옵션에서 창업을 하시고 그거를 이제 이용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실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보통은 이런 데서 이제 한번 겪었다, 다른 사이트들은 굉장히 쉽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입점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이런 것도 좀 보시고, 유튜브에 생각보다 많아요. 네. 이런 거 지금 이게 왜 제일 조회수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인기 많고요. 아래 컨텐츠 많죠? 그죠? 학습하기 바로 가기 뭐 이런 것들 가셔가지고 좀 보시면은 그래도 유용한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한 번씩 참고해 보시길 바래요. 오늘은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 당연히 이제 창업 설명에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제 시간은 아시죠? 저 흐름대로 가지 않아요. 흐름대로 가지 않고 가다가 이제 중간에 최근에 생각하고 있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 판매를 하면서 들어가는 여러 이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 중에 가장 부각되는 것들이 있어요. 항상 그 시기에 따라서 좀 그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그런 내용을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하고, 결론이 어떻게 나든 뭐 같이 꾸려 나가는 거니까. 네. 화가 나 있다니요? 저 화가 나 있지 않습니다. 즐겁습니다. 얼굴 보실래요? 굉장히 화가 나 있지 않죠? 네. 즐거운 얼굴, 피부가 좋아 보이네요 오늘. 질문이 하나가 있으니까 이거 읽고 이제 시작할게요. 찔레 농장님이 코리아 찔레, 네, 질문. 엊그제 처음 상품 올렸는데 똑같은 조건에서 여기는 팔렸는데 여기는 0이다. 문제가 뭐냐? 한번 찾아오세요. 제가 1대1 대면해 갖고 알려드릴게요. 왜 이게 이 모양이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거. 지금 이 질문만 딱 읽었을 때 뭔가 답변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제 상품에 판매되는 어떤 그 뭐랄까 사이트를 조절할 수 있어요. 제가 스스로. 뭐 저 사람은 되게 뛰어나서 그런 거냐, 그런 게 아니라 판매하는 어떤 스킬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걸 좀 컨트롤할 수 있어요. 물론 안 되는 사이트에다가 몰아줬다고 그 사이트가 엄청 잘 나가거나 그러진 않죠. 그죠? 그래서 폭발적으로 모일 수 있는 곳에다 몰아주는 게 맞고, 여기는 팔리는데 저기는 안 팔리냐라고 하는 질문은 어, 여러 요소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만약에 그래도 여기는 판매가 잘 안 돼라고 하면 사실상 거긴 뭐 사람이 안 와서 그런 거죠. 뭐. 내가 안 보내주는 것도 있고 판매자들의 숫자가 적은 것도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또 동일하게 조건을 줬다라고 하지만 최종가로 보이는 게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서 그 질문은 뭐 오늘 들으면서 해소하시길 바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오늘 목차입니다. 0번에서 7번까지인데 보통은 이제 두서없이 설명을 하다 보면 막 뒤섞이죠. 그죠? 뒤섞이고 제가 설명하고 싶지 않은 거는 굳이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은 거기서 넘어갑니다. 네. 중점 되는 것만 이야기하자고요. 오늘은. 그래서 포지션을 먼저 잡으셔야 돼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포지션 잡기입니다. 내 상품이 어느 포지션에 위치해 있느냐. 그게 내가 10개의 카테고리를 운영한다 그래서 그 10개의 카테고리가 정확하게 모든 마케팅이 적용되지가 않아요. 가장 쉽게 오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나는 첫 아이템을 시작을 했는데 우연하게 잘 됐어. 아주 잘 됐어. 그럼 내가 해온 마케팅의 순서는 이랬어. 예를 들어서 한 3가지를 적용했다라고 할게요. 그 3가지가 운 좋게 그 아이템의 그 시대의 흐름에 잘 맞춰서 운이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네. 그게 잘 타서 쫙 팔렸어요. 쫙 팔렸어. 이거 되네. 그렇게 생각이 든 다음에 첫 번째 거 상품의 이제 재고도 늘리겠지만 이제 그게 안정적이라고 판단이 들을 때 두 번째 아이템을 시작하겠죠. 또 운 좋게 두 번째 아이템이 잘 됐어. 세 번째 시도를 또 한 거죠. 세 번째 시도를 딱 했는데 세 번째 시도가 잘 안 돼. 이건 왜 이러지? 라고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시도했던 아이템은 카테고리의 성격이 비슷하고 아이템의 소비 형태가 비슷하고 고객의 연령층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광고의 형태도 비슷하고 이게 다 비슷한 거예요. 비슷하니까 내가 적용한 마케팅이 잘 맞아 떨어졌던 거야. 근데 내가 세 번째 적용한 거는 첫 번째랑 두 번째 적용한 카테고리와 뭔가 다른 거지. 결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시작점을 어디로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게 이제 흐름의 사이트에 어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예전에 창업 설명회를 했을 때는 그런 걸 봤죠. 이 사이트의 가입자는 몇이냐, 연령대는 누가 있느냐, 그리고 남자냐 여자냐, 그리고 식품이냐 패션이냐 뭐 이런 걸 좀 봤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전체 사이트에 적용이 되는 부분인 거고 성격이 조금씩 다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이 안에서 어디로 무언가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오늘은 제가 그걸 2가지로 좀 종합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야기의 오늘 포지션 잡기 이야기의 끝 무렵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릴 거고 3가지 정도구나. 3가지 3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고 그 3가지 중에 내 상품이 어디에 어울리나 그거 한번 이제 파악을 좀 해보시면은 찔레농장님이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한 답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가 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해소가 어느 정도 될 거고 그래도 그나마 견문이 좀 생긴다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늦었어요 이렇게 많아요. 늦었네요. 그렇죠?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열심히 들으시면 됩니다. 네. 1세대 마켓이다라고 하면은 10년 전에 소리를 키우세요. 소리를 이거 어떻게 키우는 거야? 소리 설정. 잠깐만요. 내 소리 설정 좀 잠깐 들어갈게요. 이게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나만 이상한 게 아닌가 봐. 소리 설정 열기. 마이크 사운드 장치 관리. 마이크가 웹캠으로 돼 있네. 이거 연결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대형 차장님? 마이크 연결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느낌에. 그지? 네, 다시 확인할게요. 어쩐지 그냥 엉망이군요. 세팅 다 됐다 그러고 앉았는데 아니야 소리 키우지 마봐. 소리 키우면 귀청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갑자기. 네 지금 기다려봐요. 네, 기다려봐. 좀 기다려봐요. 급하게 하지 말고. 아니야 이게 안 뜨는데 입력 장치. 지금 꼽을게요. 네 꼽아봐요. 그래 뭔가 이상했어. 이렇게 안 들릴 수가 없는 거잖아. 오디오 기본 장치. 잠깐만. USB 꽂았어요? 이제 꼽을게요. 꽂았어? 네, 꼽았어요. 잠시만요. 소리 설정을 다시 열어야 돼. 짠. 마이크가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지금 웹캠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지금 더 잘 안 들려요? 안 들리죠? 들립니까? 괜찮으시면 이야기하시고. 울린다니까 왜 울리는지. 인제 불 들어왔네 얘는. 잠깐만요.
잘 들려요? 뭐야, 사람마다 달라. 그냥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안 나와 여기 세팅이 지금. 상태 괜찮다고? 일단 그냥 할게요. 네. 그래서 1세대 마켓이라고 하면은 아마 지금 뭐 한 번씩 다 잘 아시는 마켓들이 이렇게 쭈루루루루 나열이 된 거죠. 그죠? 이렇게 쭉 나열 많이 보셨던 거예요. 이 당시 판매가 이제 오픈마켓이랑 종합몰 동시에 운영하는, 그래서 이 시기에 떴던 아이템들, 뭐 아이템에 초점을 좀 맞춰볼까? 아이템을 좀 이야기를 해보면 건강식품 아시죠? 건강식품 오메가3 막 이런 거, 그리고 막 유모차 이런 것들, 그다음 화장품 이런 것들이 이제 기획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뭔가 물건이 활성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얹어놓고 MD 만나서 물건 잘 팔면은 뭔가 잘 되는 요런 이제 마켓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GS, CJ, 현대 이런 데들이 이제 홈쇼핑과 관련한 종합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뭔가가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면 고객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것들을 브랜드구나 이렇게 인지를 해. 우리가 브랜드를 맞춰왔다라고 해도 보통은 아무도 모르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제 비브랜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얹어놓고 기획전만 해서 순위권을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인지하기 시작하냐면 얘를 브랜드로 인지하기 시작해. 그때부터 마케팅이 시작돼요. 네, 괜찮았죠. 얹어놓으면 나간다. 이런 얹어놓으면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2세대로 넘어오면서 사실 여기서부터 시장이 망가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 최저가 위주의 왜 티켓몬스터부터 해갖고 왜 위메프에서 싸다를 외칠 때 그때 시기예요. 쉽게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티켓을 받았지만 그게 이제 상거래 쪽으로 넘어오면서 물건을 반값에 판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갖고 최저가를 찍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최저가를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최저가에 열광하기 시작해요. 손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저 시기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그 2,500원의 무료 배송 화장품 에센스였는데 그분 사라졌죠. 그거 하자마자 10,000개, 20,000개씩 나가면 뭐예요? 돈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매출만 띄워놓고 나중에 세금 낼 때 이제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런 시기에 그런 상품들이 진짜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정상품을 팔았던 사람들도 들어갔고 뭐 브랜드도 들어갔고 기업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죠? 다 넘어졌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건 아니다 라고 한 다음에 이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5세대 여기에 이제 스토어팜이라고 하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의 집, 무신사 등등의 여러 몰들이 나와요. 저가에 이제 질린 거죠. 조금 더 품질을 높이면서, 그리고 가성비가 좋은 상품들 위주로 해서 커뮤니티를 조합을 해요. 그러면서 바이럴과 함께 뭔가 조합이 되는 이런 식의 이제 판매가 이제 성행하기 시작하죠. 그렇지만 저거는 일부만 살아남지 굉장히 많은 일반적인 판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힘든 이런 것들, 이제 매니아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3세대 시스템을 위한 그런 상품을 얹어놓는, 시스템에 상품을 얹어놓는 판매가 이제 유행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뭔가 단순화돼 있고, 그리고 상품의 노출을 시키는데 뭔가 알 수 없는 로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시스템을 잘 이용을 하면 판매가 되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판매자들한테는 피해라고 볼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신규로 무언가 창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기회의 시장이 됐었던, 그러나 지금은 이도저도 아닌 약간 이런 상황으로 뭔가 변해져 있는. 그래서 이게 혼용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세대가 변한다고 해서 예전에 뭐 있었던 시스템이 사라지느냐? 아닙니다. 이게 다 혼종돼 갖고 어떤 아이템에는 뭐가 잘 맞고 어떤 아이템에는 뭐가 잘 맞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1, 2, 3번으로 좀 나눠보면은 아까 보셨던 1세대, 2세대, 3세대 이런 것들을 그냥 나눠보면 사람을 만나야 매출이 일어나는 거 행사입니다. 행사. 잘 잡기 힘들고 잡았으면 좋겠는데 메일 주소를 모르겠는, 그래서 가끔가다 저희들한테 사람을 소개시켜 줄 수 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야 매출이 일어나는 곳 하나 있고, 두 번째 광고를 해야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 거. 이것도 질문이 많으시죠. 광고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광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세팅이 일반적이죠. 이제는 왜냐면 광고의 형태가 CPC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돼? 파워 클릭. 그 전에 이름은 스마트 클릭.
맞죠? 그리고 그 CPC에 쇼핑이 들어와서 조금 뭐 희한한 형태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그건 네이버가 늦게 시작했고, 파워링크는 원래 있었던 광고의 형태고, 그러니까 우리 CPC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 CPC가 아무리 못해도 제가 알기로 지금 한 10년 정도가 된 거거든요, 이 광고의 방식이. 근데 각각의 사이트마다 쇼핑에 이걸 도입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 그걸 다 도입을 하면서 이제 형성이 된 거죠. 예전에 기본적으로 했었던 배너의 광고가 약간은 뒤로 가고, 그리고 CPC가 활성화된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광고를 막 보시면은 무슨 광고들을 다 내놓냐면은 브랜드 광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내놓거든요. 결국에 그 광고는 배너 광고예요, 이제는. 근데 그 배너의 광고가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서 우리가 CPC에 검색 지면 활성화가 있고 외부 채널 활성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 외부 채널의 활성화를 어떻게 보면 내부로 끌어들여 갖고 변형시켰다라고 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 이거는 그 변형시켰다라고밖에 보기가 힘든 약간 그런 광고야. 근데 배너를 설치해 두면 값이 싼 클릭수 기준으로 해서 불특정 다수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곳에 노출을 시키니,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조회수나 클릭수 대비 이제 주문이 조금 적기는 하지만 이래저래 비교를 해보면은 뭔가 브랜딩 효과는 있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내 상품을 브랜딩하기 위해 거기에다 광고를 먼저 지른다, 이거는 조금 순서가 안 맞는, 또 이상하게 꼬여있는 약간 이런 이제 형태를 이야기해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매출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제 무료 구자에 대한 승인 반려, 노출을 요청을 하고 그거에 승인이 일어나서 무언가가 하나의 구자를 내가 뭐라 그래, 완전히 독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로테이션 형식으로 뭔가 그래도 트래픽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물류죠, 물류에다 넣어놓고 팔면은 알아서 팔려서 뭔가 조금 돈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뭔가 뭐 반응이 조금 있으니까 좀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거 하나,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나누자라고 한다면 1, 2, 3번이 막 이제 있는데, 어느 사이트는 이게 없고 어느 사이트는 저게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있기는 하지만 이제 강세가 나타나는 곳을 표현을 한 겁니다. 결국에는 지향점은 제가 봤을 때는 전체 사이트가 다 똑같은 것 같고, 그걸 위해서 준비하는데 우선순위가 조금 다를 뿐이고, 결국에는 비슷한 형태를 띠면서 갈 수밖에 없는 구조,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판매하는 카테고리와 내가 판매하는 아이템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이건데, 메모장 잠깐 올려서 요거를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죠. 메모장 어디 있나? 메모장. 네. 요렇게 보시면 글자 수, 글자 크네요. 첫 번째는 저는 뭐라고 보냐면 요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물류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렇게 봐요. 매니아, 매니아층.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진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제는 완전하게 이제 세 분류로 나눠지는데, 그렇다면은 최저가를 찍는 사이트와 그 다음에 물류를 이용하는 사이트와 그 다음에 락인 서비스 매니아라고 하는 요건데, 요거는 사실상 저는 또 어떻게 보냐면 멤버십이잖아요. 최근에 또 이렇게 보는 형태를 또 보면은 뭐가 있냐면, 방송 나오는 거 네이버랑 그 다음에 곱하기 현대카드인가요? 네, 요거 하죠. 이게 뭐 다른 업체들은 안 하냐고, 다 하죠. 근데 여기에서 네이버가 현대카드랑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멤버십, 카드를 만들면 연회비를 이제 면제를 해주면서 뭔가를 하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되면서 결국에는 카드 발급받으면 그 멤버십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야. 구독 서비스예요, 결국엔. 구독 서비스.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명의 고객이 자 생각을 해볼게요. 생각나는 멤버십의 종류를 얘기해볼까요? 방금 얘기했던 네이버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지마켓 옵션에 스마일 클럽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또 얘기해보면 로켓 와우인가요? 이렇게 부르죠? 맞지? 나 이거 끊었거든요. 로켓 와우라 부르죠? 맞을 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멤버십이? 실버카드 멤버십이 있나요? 그럼 일단 세 개라고 칠게요. 대표적인 거니까. 대표적인 멤버십. 한 명의 고객이 과연 이 중에 하나만 가입하나? 이게 이제 궁금한 거야. 이 중에 한 개만 가입해? 이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들?
한 명의 고객이 락인 서비스만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 이 중에 한 개만 가입해? 이런 거예요. 진짜 내가 인터넷 쇼핑을 좋아하고 나는 모든 상품을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는 고객이다 라고 한다면 과연 고객은 저 중에 한 개만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팅창에 의견을 좀 남겨주세요. 특별한 한상몰님이 저도 2개 가입함 되어 있고 뭔진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한설사랑님이 저는 2개 가입. 뭐 보통 이러네요, 그죠? 안양 DAEG님이 1개에서 2개만 하는 것 같아요. 100%는 아니겠지만 대부분들 많은 채널 가입하겠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 이런 상상을.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3개만 딱 이야기를 했으니까 쿠팡에서 행사해. 로켓 와우 쓰겠죠? 지마켓 옵션에서 행사해. 스마일 클럽 쓰겠죠? 네이버에서 행사해. 네이버 카드 쓰겠죠? 그죠? 맞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뭘 지향하는 거야? 이 얘기는? 이 자체는 뭘 지향하고 있는 거야? 3번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3번은 사실상 이거는 어떤 위주로 얘기한 거냐? 판매자 입장에서만 얘기한 거야. 네. 고객은 좋죠. 고객은 너무 땡큐지. 고객은 너무 좋지. 고객은 너무 좋아. 기업은요? 기업도 너무 좋아. 왜? 할 때마다 뭔가 효과가 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시기가 아닌 시기에는 그러면은 뭐가 좋은 거야? 라고 할 때 약간 기업은 너무 좋아가 아니고 기업은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판매자 입장은 뭐냐라는 거야. 아, 그냥 피곤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결국엔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일 때 나타나는 효과인 거죠. 네. 근데 이 물류를 가지고 이제 행사를 잡기 시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무언가가 계속해서 생겨난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 이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아이템마다 성격이 다른 거겠죠. 빨리 받아야 되는 게 있고 그냥 기다려도 되는 상품들이 있는 거잖아요. 당장 내일 바빠.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템 뭐 쉽게 얘기하면 뭐가 있어요? 뭐 분유, 기저귀 내일 받아야 돼. 근데 이거를 막 계속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여기에 또 단점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품절 이슈가 있는 거죠. 품절 이슈. 왜냐면 너무 많은 상품들을 한 번에 이렇게 딱 몰아놓고 하기에는 창고나 이런 부분에 뭔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개가 혼종되는 거예요. 혼종. 그래서 최근에는 이거를 최저가라고 표현하는 것도 맞지만 내 상품에 컨트롤이 필요하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쭉 돌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 지금 나는 어디에 맞춰서 나는 뭘 하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보는 거죠.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죠. 그래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막 되기 시작할 텐데 오프라인이 없으면 온라인이 성장하기가 힘듭니다. 오프라인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이 성장을 하는 건데 오프라인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경계선이 많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리죠. 일단 이제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검색을 해요. 많이 검색하고 광고나 행사는 오프라인도 같이 하는 거죠. 이게 빵빵 터져질 때 이제 매출이 급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에서 뭘 해요? 가격 비교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금액을 비교하기 시작하죠. 근데 내 상품은 아직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혹은 내가 가격 비교를 형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나는 가격 비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비교가 안 당할까요? 아니요, 요즘은 고객이 귀신같이 찾아다닙니다. 네. 그래서 내 상품의 어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안에 내가 마케팅의 내공 그리고 판매한 이력이 그래도 좀 길게 쌓여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돌면서 무언가의 행위를 계속하게 하는데 결국에는 검색이라고 하는 거에 나오는 검색 결과가 결국엔 광고와 행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점유율을 얼마나 높이느냐에 따라서 내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뛰어넘을 수 없느냐 이게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이템이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물건이 팔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뭔가 클릭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클릭이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저런 광고나 행사예요. 그 이후에 나오는 전환이라고 하는 퍼센테이지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상품의 뭐라 그래? 매력 지수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게 맞는데 정확한 제 언어로 표현하자면 선호도겠죠. 선호도. 그 선호도라고 하는 것도 따르게 설명을 해보면 뭐 검색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검색어 트리 안에 결국에 그 선호도, 점유라고 하는 건 내가 구성을 어떻게 짜느냐라고 하는 거 하나, 그리고 이 아이템이 현재 동종 상품 내에서 스펙이라고 하는 상품의 속성이죠. 그 속성이 조금 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접근해져 있느냐. 이게 색상이 될 수도 있고 기능이 될 수도 있고 버튼의 모양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의 형태를 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는 그 형태를 잘 갖추고 있는 게 있느냐. 그러면 그걸 안 맞춘 상품들은 잘 안 나가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구성이라고요. 내가 메인 상품을 하나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조금 더 뭔가 변경이 돼 있는데 취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난 요거를 좀 같이 팔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또 하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걸 사면서 부수적으로 액세서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까지 내가 얹혀서 놓기 시작하면 이게 하나의 군집을 짜기 시작하면서 뭔가 힘이 있는, 네, 뭔가 뭐라 그래, 파워가 좀 넘치는 약간 이런 상품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내 이름을 자꾸 검색하게 되는 거고, 그걸 자연스럽게 네이밍 된다는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네이밍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브랜딩 된 거예요. 근데 그 브랜딩을 내가 네이밍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혹은 내가 상품의 어떤 디벨롭되는 발전되는 과정들을 적용시키지 않고, 소비자가 성장하니까요. 소비자가 성장하는데 내가 그런 것들을 하나도 적용하지 않고 내 거는 브랜딩이 이미 끝났으니까 계속해서 잘 되겠지라고 하는 순간에 한 번에 꼬꾸라집니다. 왜? 1, 2, 3 단계가 있는데 나는 3만 보고 있는 거야 이제. 왜? 잘 되니까. 그래서 1, 2를 아예 안 봐. 1, 2를 아예 안 보고 그냥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고객이 외면을 당하고 있는데, 아 나는 왜 이러지? 광고가 잘못됐나? 혹은 내 상품명이 잘못됐나? 혹은 내가 문제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들을 막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러한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내 상품이 팔리는데 기준에 있어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성향은 어디에 해당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얼리 어답터라고 하는 거는 물건이 생겨났을 때 바로바로 사주는 어떤 고객을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내 상품은 트렌디한 상품인 거죠. 전자기기 쪽이 이런 게 굉장히 많을 거고, 디지털 가전이요. 요번에도 뭐 기사 뜨긴 했지만 뭐 어디 뭐 삼성에서 쓴지 모르겠지만 갤럭시 플립부터 해가지고 뭐 Z 시리즈가 감성을 뛰어넘었다. 뭐 감성이란 표현은 당연히 아이폰을 지칭하는 걸 거고요. 그 감성을 뛰어넘어서 뭐 예약률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말 자체는 굉장히 이제 저거에 민감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저는 뭐 얘기하지만 운동화 막 이런 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뭐 리셀에 미쳐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예쁘면 그거를 이제 자주 보기는 하는데, 그냥 그 신발이 뭔가 가치가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 사람들, 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들 결국에는 저기에 미쳐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신상품과 유행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다 라고 보는 거고, 그런 게 이제 나이키 뭐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요. 롤렉스 요즘에 장난 아니죠? 그리고 제가 신세계 그 타임스퀘어에 갔더니 줄 서 있는 매장 딱 세 군데를 봤거든요. 들어가지도 못하는 데는 롤렉스 하나였고, 그 다음에 줄 서 있는 매장 보면 루이비통, 그 다음에 티파니, 까르티에 이 딱 이렇게 세 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미 이제 뭐 너무 고부가 가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행을 너무 앞서기 때문에 우리는 저 아이템에 맞을까라고 한다면 사실상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이제 보시면 평범, 일반, 이제 후기, 따라쟁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가성비가 좋은 상품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있었던 거에서 파생되는 상품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누군가가 이거를 사용을 해보고 나온 후기를 보고 아 이게 괜찮다라고 판단이 쓸 때까지의 어떤 시간이 조금 걸리는 사람들, 뭐 일반적이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우리의 어머니 부모님상 같으신, 뭔가 좀 계속 홈쇼핑을 보고 계시고 싸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사서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바로 그냥 반품을 무료 반품 시켜버리는 우리 엄마 그래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시장,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죠? 이게 다 혼종돼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혼종돼 있는데 결국에 이 하나는 한 고객이 갖고 있는데 아이템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 아이템은 도대체 저 사람들 중에 또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빨리빨리 쳐야 되는 어떤 그 카테고리의 흐름이 있잖아요. 빨리빨리 쳐내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나는 그 안에서 피드백을 보고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인 거야? 아니면 무조건 싸게만 팔아야 되는 거야? 막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예로 뭐 젤리 케이스는 더 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젤리 케이스의 어떤 그 시장의 흐름을 가져가는 건 핸드폰의 형태죠. 그죠? 근데 아이폰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불편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삼성폰을 쓰면 카드 안 들고 다녀도 되잖아요. 맞죠? 버스 탈 때도 굳이 내가 지갑을 꺼내지 않아도 돼. 근데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은 지갑도 꺼내야 돼. 삼성페이가 안 돼. 알리페이, 아니, 맞나? 뭐, 애플페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게 만약에 도입이 됐다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네. 강세가 좀 더 뚜렷해졌겠죠. 근데 그런 게 못 들어오는 상황에서 갑자기 삼성을 쓰다가 아이폰으로 바꾸면 이게 환장을 노릇이에요. 손에 들고 다녀야 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젤리 케이스의 형태가 요번에 대박난 상품들을 한번 보세요. 가격대를 한번 보시고, 제가 딱히 뭐라고 설명 안 할 거예요. 딱 그런 상품 젤리 케이스 대박난 거 보면 뒤에 카드 꽂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젤리 케이스죠. 그죠? 그리고 이상하게 실리콘 케이스 중에는 뒤에 카드 꽂을 수 있는 케이스를 만드는 사람이 없어. 몰라, 난 제조 기술을 모르기 때문에. 전 케이스라는 사람이 아니라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발전이 조금은 돼야 되는 게 필요하고, 시장에서 필요한 게 저거구나 라고 하면, 굳이 내가 젤리 케이스를, 같은 젤리 케이스를 팔면서도 최저가를 찍지 않고 충분히 마진을 막 4-5배씩 먹으면서 팔 수 있는 것들이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야. 불편함이 뭔지를 먼저 찾는 거, 고객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게 가장 먼저인 건데, 우리는 보통 대부분 판매량을 먼저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게 광고비를 보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얼마에 가져올 수 있는지 딱 이 세 가지만 보거든요.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보고 내가 상품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을까? 요걸 보는 게 사실상 판매자가 봐야 되는 첫 번째라고 보는 거고, 그걸 보기 위해서 그 카테고리의 고객은 성장하고 있느냐를 보는 게 첫 번째고, 그러면 그 성장하는 고객들 사이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는 게 거기에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이상 아이템을 구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남이 팔고 있는 거 똑같이 가져와서 나도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 상품에 해당하는 점유라고 하는 건 100%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건데, 남이 그거를 예를 들어 5명이 25%씩 나눠 먹고 있는데 내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뭐 플러스 25%가 생기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각각의 25%를 가지고 있는 거 내가 5%를 가져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이 되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똑같은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6, 7%면 살아남는 시장이다. 이건 이제 마켓의 어떤 형태를 좀 잘 보시면 좋은데, 이 수수료, 뭐 얘기하지 마세요. 바뀐 거 수정 안 했으니까. 그냥 대충 이렇다, 뭐 15%, 6%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 단순하게. 그럼 각각의 몰들이 막 있는데, 이 몰도 이제 생각하지 마요. 내가 판매가를 동일하게 줬어. 판매자 할인도 똑같아. 배송 방식도 똑같아. 공급가도 똑같아. 수수료에 따라 마진이 달라져. 적용되는 쿠폰에 따라서 또 그 마진이 또 달라질 거야. 그러면 이 판매가가 그대로 내가 등록한 등재가 기준으로 보여지겠지? 아니죠. 쿠폰이 찍혀갖고 할인된 모습으로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스마트 스토어가 우리한테, 네이버 쇼핑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네이버 쇼핑이 우리 상품이 내가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해놓고 쇼핑에 노출을 딱 시켰을 때 쿠폰이 꽂히나요? 365일? 안 꽂힐걸요? 네. 그러니까 가격 그대로라고 생각하셔야 돼. 근데 내가 지마켓 옵션 실버가 인터파크 뭐 등등등 해서 등록한 상품이 네이버 쇼핑에 노출이 될 때 쿠폰이 꽂히죠. 얼마나 꽂혀요? 6에서 7%가 고정이죠.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은 대충 한 13%에서 6에서 7 빼봐요. 수수료가 비슷하죠. 최종가는 비슷하다는 얘기야. 그럼 내가 판매가를 동일하게 등록을 해놓고 최종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무언가가 노출의 형태가 이상하지 않을까요? 아까 얘기하신 거랑 어떻게 보면은 뭐 그 방식도 나는 탈피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실 테지만, 뭐 자주 들어오셨었으니까 그런 것들까지 하나하나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그럼 내가 당신이 얘기한 대로 적용을 했더니 판매량이 똑같아 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그 사이트의 트래픽이 굉장히 좋아. 근데 내가 최종가를 생각해 갖고 가격을 올려놓고 팔았어.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사이트에 들어오는 사람은 또 높은 가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판매가 일어날까라고 했을 때 또 안 그런다라는 거지. 요거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말만 들어오는 건 신규 판매는 이게 절대 이해 못하니까. 내가 1만 원에 등록을 해놓으면, 예를 들어 13%의 수수료를 가지고 있는 사이트는 가격 비교에 노출이 될 때 쿠폰을 적용시켜요. 이걸 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적용되냐면 6에서 한 7%가 적용된다고. 그럼 15 빼기 6에서 7 해보세요. 몇이에요?
몇이냐 이거? 7, 6, 6에서 7인가요? 똑같이? 맞죠? 아, 6에서 7 퍼센트의 이제 마진이 이제 남는 거야. 기업도 이렇게 판가를 등록을 한 거니까. 근데 내가 6%의 사이트에다가 뭔가를 노출을 시키면 쿠폰이 없다라는 거죠. 쿠폰이 없어. 그냥 6%에 노출이 돼. 똑같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같아. 나는 같아. 이르거나 저르거나 똑같아. 여기서 등록해서 잘 파는 사람한테도 먹고 저쪽 사이트의 외부 노출, 우리가 광고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예. 외부 사이트에 노출을 해갖고 고객을 끌어당기면 그거 역시도 똑같은 결과가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입장,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1만 원에 등록을 했지만 6에서 7%가 깎이면은 얼마죠? 7 빼면 700원 700원 깎이는 거 맞아요? 7,000원 깎이는 거죠? 7,000원. 아닌가? 700원 깎이는 거구나. 그래서 9천 얼마야? 9,300원. 6이 눌려놨고 9,300원 또는 9,4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9,400원 이렇게 맞나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저기를 6%의 시장에 등록해 놓으면 그냥 1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최저가로 표현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위에 있는 그 외 사이트가 최저가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종가를 좋아하는 고객은 최종가를 이제 고객의 입장 최종가를 좋아하는 사람 최저가겠죠? 최저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잠깐 끊기네요. OBS 5 4 3 2 1 이제 안 끊기죠? 재접속 들어왔는데 접속 원활까지 확인하고 할게요. 5 4 3 2 1 된다. 오케이. 넘어가죠. 최저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다 어디로 이거 결국에는 귀신같이 찾는다 그랬잖아요. 귀신같이 찾아. 결국에는 뭐야? 최종가를 찾아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디다 줬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저 아래에 있는 것들은 일단은 보여지고 판매가 되는 거니까 거기에서 이제 구매가 일어나는, 결국에 고객은 돌고 돌아 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순환이라고 하는 어떤 자체를 본다라고 했을 때 제접 안 하셔도 돼요. 그 새로 고침하시면 되는데, 새로 고침 여기에 그 방송을 송출하는 중간 단계에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죠? 뭐 엑스플릿부터 해갖고 OBS 뭐 등등등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OBS를 쓰거든요. 아프리카 TV가 아니기 때문에 OBS를 쓰고 있는데 이게 요즘 따라서 자꾸 충돌을 일으키네요. 근데 제 거에서, 그러니까 제 사무실에서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여기만 오면 이러는 거 보니까 여기는 방화벽이 엄청나게 두터워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조금 부탁드릴게요. 이런 식. 그래서 보시면 이제 상품 페이지, 검색, 광고, 뭐 가격 비교 등등등을 고객이 타고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저런 이야기들을 한 거죠. 고객은 타고 돈다. 그럼 혹시 여기에서 이제 로그 분석, 우리가래 저나 뭐 우리 대용 차장님이나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질문을 쭉 하면서 항상 로그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지금 현재 로그 분석을 하고 있다. 뭐 아까 인원수 보니까 대충 방송 오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신 분들이고, 채팅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현재 로그 분석을 하고 있다. 채팅 남겨주세요. 저요 라고요.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당당하게 나는 지금 현재 로그 분석을 하고 있다. 솔직히 요즘에는 못합니다 나왔고, 가끔 나왔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그거 건강한 거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난 안 하고 있다. 정케이님 감옥에 가둬야 되겠군요. 시냅스님도 안 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 못 하는 건 안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미안해요. 뼈 때려서. 찔레농장님 일주일에 한 번 한다. 긴구 패밀리님 합니다. 그나마 건강하네. 로그가 뭐죠? 한설사랑님. 우리 만난지 저를 처음 보나요? 그러면 감옥에 안 가둘 건데 무섭다. 안 하고 있다. 가둘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근데 뼈를 오지게 때려야 이제 정신을 차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그 한 사이클 안에서도 이게 로그예요. 한살사랑님. 그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다시 제 큰 얼굴을 보세요.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고정 광고를 하고 있고 포커스를 달아야 됩니까? 그거는 뭐 보이지도 않네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실장님 이거 어떻게 하나요? 물어보지 마요 이제 차라리. 그거 뭐하러 물어봐. 안 할 거면. 안 할 거면 뭐하러 나 이거 장표 이거 뭐하러 떠. 나도 그냥 기분 좋게 지마켓은 연령층이 지금 40, 50대가 많아요. 뭐 여성이 많아요. 그냥 이거 파세요. 인터넷은 아주 화목한 곳입니다. 그냥 무조건 다 창업해갖고 돈 다 벌 수 있어요. 나도 차라리 이런 강의 할게요 그냥. 예? 그런 방송하고 안 할 거면. 아니 개인의 발전이 있어야 뭐 이걸 얘기하고 같이 막 이야기하고 오늘 내 로그는 이랬어요. 로그가 이러네요. 요즘에 분위기가 이러네요. 아니 나도 도움을 받고 싶다고. 아니 근데 도움을 안 줘. 어떻게? 진짜 답답해지네요 갑자기.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잔소리도 적당히 해야지. 이게 로그인데요. 요거 잘라내면 되잖아. 요게 로그인데 보시면 이제 G마켓 상품 페이지 검색, 파워 클릭, 가격 비교. 아까 이야기했던 거 장표들에서 막 설명했잖아요. 그 안양님한테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안양님 저 처음 보거든요. DAEG님. 네. 저는 처음 보기 때문에 안양님한테 뭐라고 한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요. 네. 다음 주에 확인할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굴러간다라고 하는 게 아까 보였던 왜 온오프라인 이렇게 있고 검색부터 이렇게 돌아다닌다라고 했던 거 등등등 이야기하죠. 이게 어디 거냐면 이제 오픈셀러 맞죠? 대형 차장님? 네. 요즘에 헷갈려. 자꾸 오픈로그 그때 얘기했어가지고 오픈셀러. 정확한 이름이 이 오픈셀러야. 오픈셀러 들어가서 가입해요. 그냥 얼마 안 해. 응? 이게 얼마 안 하니까 좀 가입해갖고 한 달 정도 봐요. 대신에 그 시점이 언제냐면 광고를 했을 시점이에요. 광고. 포커스 달아놓고 하지 말고 광고 CPC나 아니면 내가 고정 광고 이런 거 했을 때 CPC 한다 그래서 리포트만 보면 되겠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이 봐야 되는 이유 내가 하나 설명해 줄게요. 같이 봐야 되는 이유. 자, 우리나라의 모든 사설 로그 분석기는 모바일을 세부적으로 잡지 못해요. 오케이? 이걸 잡는 로그 분석기가 생겨난다? 시장을 뒤흔들 거예요. 근데 못 잡아요. 왜? API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못 잡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모바일로 들어오는 고객의 숫자는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분들. 결국에는 PC만 로그 분석기가 잘 잡아준다는 거죠. 이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파워클릭 모바일에 그 키워드 항목별에 그 키워드별 탭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게 뭐야? 키워드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리포트를 볼 수 있어요. 리포트를 쭉 볼 수 있는데 거기는 이제 모바일과 PC를 플러스해서 잡아주죠. 이게 안 해주잖아요. 이거 안 해주니까 분리를 안 해줘요. 분리를 안 해줘. 분리를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는 PC만 잡잖아. 얘는 모바일 PC 다 잡잖아. 그러면 기초적인 산수의 질문을 하죠.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오늘의 퀴즈.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모바일에 클릭 숫자를 환산하는 방법은 간단한 산수. 로그 분석기에서 마이너스 파워 클릭 숫자를 아니죠. 거꾸로 아니죠. 맞네. 파워 클릭 숫자를 뺀다. 하나. 자, 파워 클릭에서 로그 분석 숫자를 뺀다. 자, 3번 파워 클릭과 로그 분석 숫자를 더한다. 4번 필요 없군요. 1, 2, 3번 중에 고르세요. 객관식입니다. 겁나 친절하죠? 네. 인정. 자,
어디 한번 맞춰보시죠. 나 저렇게 설명했어. 아니 이게 진짜 실화야? 뭐야? 뭔가 이상한데?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한설사랑 매원판 찔레농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퀴즈에 퀴즈. 근데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리죠.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한설사랑이 갑자기 무슨 얘기죠? 달고나 먹고 싶어요? 2번이죠. 그죠? 네. 2번이죠. 이거 이해해야 돼요. 파워클릭 숫자는 이걸 분리를 안 해주잖아요. 합쳐서 나오잖아. 합쳐서 나오니까 요게 합쳐 나오니까 PC만 잡는 거 얘를 빼주면 모바일 숫자가 환산되는 거 아니야. 아 틀리면 죽는 게임이라고? 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무슨 살인마로 알고 있어.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로그 분석기가 좀 필요한 거예요. 키워드별로 나눠주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순환에 11번 거 그나마 좀 볼 수 있는 얘는 키워드별도 보여주죠. 상품별 기준으로 해갖고 어? 그림으로 보인다고요? 네. 저는 지금 굉장히 꿀팁을 하나 알려드린 거예요. 네. 보시면 이제 상품 유입수 비중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기타예요. 요 색이 요게 기타. 기타로 들어오는 고객의 숫자를 또 보여주는 거죠. 고객은 밖으로 돈다. 검색하고 들어와서 밖으로 돈다. 전에 있는 것도 검색하고 들어와서 밖으로 돈다. 파워클릭 검색이니까 다 같은 검색이에요. 포커스든 파워클릭이든 파워 뭐 주목 뭐야 이 상품 어떠세요? 뭐 등등 뭐 그런 거 오늘의 상품이에요 등등등 걔네 다 검색이에요. 검색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은 뭘 한다고요? 네, 나가서 가격 비교를 한다. 네, 똑같죠? 네,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근데 내가 어느 날 봤더니 사람들이 이 안에서만 놀아. 나가서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이건 뭐 이래?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지. 그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가격 비교 타는 사람 없고 그냥 자체적인 어떤 트래픽이 굉장히 많은 거구나 라고 하면은 그냥 거기에서 열심히 하면 돼. 여기에는 사실상 가격 비교 쿠폰을 먹일 필요가 없는 거죠. 최저가 기준으로 그 사이트에는 가격을 만들어놔도 물건이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왜요? 들어오니까 신규 방문자 기준으로 보는 거야. 뭐든지 다 신규 방문자. 자, 또 하나의 꿀팁을 하나 드리죠. 퀴즈 또 내? 아니야. 일단 아까 그 퀴즈의 정답을 맞춘 사람은 찔레 농장님입니다. 찔레 농장님. 뒤에 얘기하신 분들 의미 없어요. 찔레 농장님이 바꿔갖고 살아남은 거예요. 좋군요. 자, 두 번째 퀴즈를 하나 또 내볼까요? 자, 신규 방문자와 재방문자가 있습니다. 광고는 어디에 비중이 더 높을까요? 1번 신규 방문자, 2번 재방문자. 자, 제가 일부러 조용히 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죽어 있는 사람이나 방송이 끊긴 듯한 느낌. 왜 쿠폰 안 주려고 약간 꼼수 부려봤는데 잘 안 되네. 보면은 신규 방문자, 재방문자가 있습니다. 광고는 어디에 비중이 더 높을까요? 정답은 네, 1번입니다. 1번. 자, 또 여기서 이 퀴즈 안에 이제 한설사랑님 그거 드릴게요. 당첨. 신규 방문자를 만들기 위해 내가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하겠죠. 광고, 뭐 포커스, 뭐 등등등등등 만들기 위해 요거를 막 했는데 신규 방문자가 발생되지 않아.
그거는 이제 겉에 표면이 뭔가 이상한 거죠. 근데 내가 신규 방문자를 만들었는데 재방문이 성장하지 않아.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네. 신규 방문자는 늘어나는데 재방문이 성장하지 않아. 보통은 두 가지 이유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너무 광범위한 키워드나 카테고리에 광고할 경우 나랑 안 맞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엉뚱한 키워드에 광고하는 경우 보통 이래요. 두 개 중에 하나야. 예를 들어 내가 그냥 예를 들어 뭐라 해? 한 힐 펌프스 뭐 이런 걸 파는 사람이 난데없이 그냥 신발에다 광고하는 거야. 진짜 황당한 거죠. 그리고 내가 단화를 팔고 있는 사람이 스니커즈에도 광고하면 괜찮겠다 생각해서 그냥 스니커즈에 막 광고하는 거야. 나한테 정확한 키워드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 하는 거지. 그런 광고에 접근을 했을 때 보통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냥 팁 드렸습니다. 네. 그냥 드린 거예요. 네. 일단은 한설사랑님 축하드리고, 그래서 뭐가 잘 팔리냐라고 할 때 이 베스트를 보는 거는 저는 사실상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늘상 베스트를 보면서 뭐 정리를 하시는 분이다, 뭐 훌륭하신 분인데 그 정도의 노가다를 하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조회수의 어떤 그래프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를 항상 추천을 드리고, 그 내용은 우리 대용 차장님이 광고 시간에 너무나도 많이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때 이제 수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품을 등록할 때 최근에 이슈 중에 하나, 여러 사이트들이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거는 G마켓 옵션만 하는 게 아니라고. 앞으로 그렇게 다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시행을 이제 1차적으로 10월 18일 날 하는 사이트가 하나가 있죠. 상품을 단품으로 다 쪼개래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좀 제발 소원인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 사이트를 만들 때 단품으로 등록하라고 제발 먼저 하고 시작하라고. 근데 왜 그걸 다 허용하고 갑자기 이거를 단품으로 다 쪼개냐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단품으로 이제 등록하는 게 이제 G마켓 옵션의 2.0이라고 하는 단품화 상품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을 한 게 이 단품의 상품들을 같은 카테고리의 그룹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서 보여줄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등록한 상품이 일단은 이런 상품인데 요거를 다 그룹으로 묶어버리면 마치 예전에 옵션 마냥 요렇게 따라라락 들어가죠. 따라라락 들어가. 그리고 나서 걔네들을 광고를 하면 이 모든 상품들이 마케팅이 되느냐? 그렇잖아요. 네. 일단은 광고는 하나하나 다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게 필요한데, 보통 대표 상품에 거시는 게 유리한 방법이 되실 수가 있고요. 어차피 얘는 다 딸려온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판매량이 어느 정도 생긴다. 뭐 시스템 시간에 배우시겠지만 3일간의 입금자 수 및 금액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최근 입금자 수 및 금액이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에 대충 한 일주일 동안 봤더니 통계를 딱 일주일 팔아보고 통계를 딱 뽑아봤더니 내 그룹 내에서 이 상품 뭐 1번, 6번, 8번이 꾸준하게 나가더라. 그럼 1번, 6번, 8번에다 뭘 달아주면 좋아요? 이제 포커스를 한 일주일 정도만 딱 달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판매량이 더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이런 것들도 좀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각 6번과 8번, 내가 1번에다만 광고를 했다 한다면 6번과 8번은 조금 더 부수적으로 광고의 어떤 파생을 늘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해보시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꾸려나가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누구야? 오늘 들어오셨나? 박희경님? 희경님 공지 봤어요? 들어오셨어요? 들었어요. 그래? 희경님 공지 봤어요? 바로 질문을 해버렸네. 광고 분석할 때 이베이랑 네이버랑 묶어 데이터 검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 네, 맞습니다. 전체를 다 보시는 거죠. 네이버도 보고 이베이도 보고 G마켓 옥션, 이베이는 빼고 G마켓 옥션도 보고 11원가도 보고 쿠팡도 보고 하면서 보면 결과값이 거의 똑같을걸요? 왜? 고객은 다른 고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그 분석의 어떤 결과치는 거의 대부분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희경이 그거 봤어요? 일괄 수정할 수 있는 거 배송지? 이거 되게 어려움 겪었던 분들이 이경순 사장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누님도 있었나? 저도 이제 고생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일괄로 배송지 변경 가능하다 공지 뜬 것 같은데 해보셨나요? 이미 수정을 다 했기 때문에 해보실 일이 없나? 그냥 그럼 몰라, 넘어가요. 넘어가. 우리 자꾸 리바이벌 하라 그래.
이거 보면 이제 그룹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이미지형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찔레 동장님 지금 뭘 듣고 계신 거야? 다시 처음으로 가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할까?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냐고 이거 2번 결국엔 광고를 해야지. 광고 시장에서 광고를 빼놓고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클릭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광고를 하셔야지. 다시 처음으로 왔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농담이에요. 내려가서 배송 스마일 물류는 알아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스마일 배송이 좋은 점은 ESM의 공지사항 한번 보시면 스마일 배송 로그인 하시면 거기에 요즘에 슈퍼딜 일주일별로 나오는 거 있어요. 그거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다. 항상 얘기 드리죠. 그다음에 뭐 젤리 케이스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이 검색어 자체가 비싼 키워드잖아요. 엄청 비싸다고. 여기도 비싸, 여기도 비싸, 그다음에 여기도 비싸, 다 비싸. 비싸서 나는 이 광고를 할 수가 없어. 대단하네요. 이 사람 용기가 대단합니다.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건데 보시면은 이제 스마일 배송에 넣어놓으면 행사도 잡을 수 있고 신지모루가 들어갔으면 나도 들어가야지라는 생각을 빨리 해야 되고 이 신지모루가 지금 현재 몇 등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네, 여기 하나 이제 올라와 있고 뭐 여러 개 올라와 있겠죠. 뭐 그죠? 안 올라왔어? 하나만 올라왔어? 뭐 컷을 아끼시나 보네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쭉 올라와 있고 하는 것들이 이제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광고 없이 내가 6개 구자에 내가 노출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기획전이나 이런 기회를 조금 잡아보고 싶다. 소량으로 스마일 배송 입점이요. 업로드라고 할 뻔했네. 입점을 하셔가지고 소량으로 일단은 시작을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쭉 넣어갖고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니야. 네. 이경님 그 일괄 배송 처리할 수 있는 거 생겼다고요. 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 쇼핑에서 광고 없이 잘 팔리던데요. 뭐가요? 뭐가? 잘 몰라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돌려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이야기죠. 오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자 요겁니다. 요거 이 세 가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요거지. 요거로 세 가지로 움직이는 건데 이 장표를 내가 지웠나? 어디로 갔지? 이게 클릭수, 전환, 퍼센테이지죠? 그죠? 그래서 내가 100클릭을 받아야 돼, 무조건. 하루에. 예를 들어서 5% 전환에 2만원 객단 까면 매출이 얼마라고요? 10만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이렇게 내가 10만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나는 꾸준하게 무언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조건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클릭수 이후에 나오는 이 전환인데 이 전환의 퍼센테이지를 급격하게 수정할 수 있느냐? 어려워요. 못 바꿔. 이거 어떻게 바꾸려고 그래요? 내가 영업한 내 상품명의 상품력의 한계라니까. 상품력의 한계. 늘 얘기 드리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장의 점유, 그리고 그 내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속성, 이런 것들은 아니 유입을 무조건 100을 맞추는 게 아니라 100%요. 100에 가까운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최대한 많이 받는다. 100에 가깝게 받는다. 그 얘기잖아요. 내가 저 클릭을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의 맥스를 받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력에 고객이 좋아하는 기본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저거를 왜 사장님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보통 상품이 전환율이 몇 퍼센트가 나와야 좋은 거예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고, 그죠?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 이런 거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 상품이 광고했는데 이게 얼마나 나와야 좋은 거예요? 이거 엄청 물어보잖아요. 이거 많이 물어보잖아.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 결국에는 이 퍼센테이지는 이미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상품력이라니까요. 그걸 변경시키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되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걸로 조절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이걸로 조절을 하면 클릭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전환은 그냥 고정이어서 결국에 매출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면 난 이 가격을 낮춰야지. 그러면 이 수치는 변동이 없는데 가격을 낮췄기 때문에 수량이 조금은 증가할 수 있지만 매출액 기준으로는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이거를 뭐 예를 들어 19,000원 뭐 이렇게 팔았어. 2만 원이었던 걸 19,000원에 팔아서 10만 원이 아니라
조금 더 싸게 팔았기 때문에 이게 뭐 전환이 뭐 예를 들어 뭐 6%뭐 너무 비약했나? 아, 18,000원? 15,000원? 뭐,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했어. 그러면 그 수치에 무조건 10만 원보다는 조금 플러스가 됐겠죠. 그죠? 그랬는데 이제 마진 기준으로 하면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엔 내가 행사를 했는데 평소 했던 것보다 뭐 마진 기준으로 한 10% 정도만 더 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많이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력과 이런 것들은 고정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내가 이 클릭의 숫자를 그래서 다 죽어도 마케팅만 살아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이템은 언제든지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가격도 언제든지 맞추면 되는 거고. 근데 저 마케팅은 계속해서 살아남아 있는 게 이런 아이템, 저런 카테고리, 이런 카테고리에 내가 해왔던 마케팅을 적용을 해봐. 내가 노하우가 있는 거죠. 업력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적용을 해봤더니 클릭수가 이렇게 나오는 어떤 절차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더라라고 하는 게 마케터잖아요. 그런 사람 구하려고 하시는 거고 만약에 뭐 대표자들이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다라고 하면 나는 그런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내가 이걸 잘 배워서 결국엔 직원 뽑아갖고 가르쳐 주면 그 직원이 되게 평생 나한테 충성을 하면서 뭔가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일할 것 같지만 가족은 집에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가 집에 가서 안 와.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내 옆집에다가 똑같은 아이템을 창업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란 말이야.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마케팅을 쉽게 이제 안 가르쳐 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취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창업을 하고 그러면서 경쟁자는 계속해서 생겨나고 이게 반복적인 일입니다. 친키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나의 성장이 곧 회사의 성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매우 중요한 마음가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래서 100클릭에 몇 퍼센트의 전환을 100%로 유입되는 고객 중에 과연 몇 퍼센트의 고객이 내 상품을 좋아할까? 예를 들어 젤리 케이스라고 검색한 사람이 과연 내 젤리 케이스는 100 중에 몇 명이 좋아할까? 그게 이제 전환 퍼센테이지. 거기에서 내가 맞춰놓은 이 금액의 기준으로 해서 한 명당 얼마를 결제하니까 이만큼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환산된다. 저 개념은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좋은 방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송들 라이브를 보시면서도 저 개념이 섰을 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질문 시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 칼같이 지금 3시이기 때문에 맞죠? 느낌상이 3시였는데 3시 4분이네요. 제가 3시 그 알레르기가 있어서 3시 질환이 있어갖고 3시가 넘어가면 급격하게 텐션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표정이 이제 어두워지면서 채팅창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3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 놀라실까봐 설명드렸고요. 희영님이 로하스 보고서 일부 복사해 왔어요. 마케터님하고 상의하고 진행하는 거라서 저도 알아야 해서요. 그죠? 근데 이제 로하스를 보고 마케터랑 이야기를 한다? 할 말이 있을까요? 할 말이 한마디도 없으실 텐데. 마케터는 숫자가 좋게 나오면 그냥 좋은 거고 안 좋게 나오면 잘못한 건데 과연 그게 광고 때문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세밀하게 들어가 봤을 때 물론 키워드에 뻘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잘못된 거지만 과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잘못된 일이지만 보통은 마케터가 그럴까요? 그런 짓을 안 하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뭐 난데없이 뭐 어울리지도 않는 아이템을 방송에 내보냈다거나 이런 거 아니다라고 하면 마케터는 죄인이 되는 건 나쁜 수치일 때 뭔가 의인이면서 멋있는 사람일 땐 좋은 수치가 나왔을 때입니다. 질문을 안 하실 거면 바로 마칩니다. 넘어오면서 잘못 매칭된 건이 로하스가 잘 안 나왔어요. 그거는 뭐 마케터의 잘못이 아니죠. 매칭이 잘못된 거니까. 네. 그거는 이제 사장님한테 우리가 보고를 할 거냐 말 거냐 문제겠죠. 사장님을 속상하게 할 거냐 아니면 우리끼리 묻고 사장님은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지나가서 해피한 환경을 만들고 좋은 성과를 보고할 거냐. 보통은 뭐 좋은 성과를 보고하죠. 잘못된 거는 웬만하면 쉬쉬하려고 하고. 질문이 없는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뒤에 있는 것들 좀 많이 들어오셔갖고 여러 가지 이야기 드리세요. 뭐 디자인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더 설명을 드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뒤에 무수히 많은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서 중복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피곤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때 오셔갖고 더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고, 저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앞단에 먼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 라고 설명을 드린 거니까 본인 사업이나 준비하는 것들에 대입해 보시고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0월 한 달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왔어요. 뭔 얘기해? 로그 분석을 못하는 이유가 봐도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아서인데요. 뭘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봐도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아서인데요.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다. 로그 분석에서는 두 개를 봐야 됩니다. 어디를 타고 들어와서 뭐라고 검색하느냐. 두 개만 보시면 돼요. 근데 봤는데 똑같다. 내용이 다 똑같아. 여길 봐도 똑같고 저길 봐도 똑같고 여길 봐도 똑같아. 그러면은 그거는 사장님의 생각이 맞으신 겁니다. 네. 안녕.